자, 파일 경로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read CSV를 호출해서 파일 경로를 줬어요. 자, 파일 경로를 줬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줄은 컬럼 이름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건너뛸 거예요. 건너뛸 거여서 첫 번째 줄이죠. 그럼 행 번호는 0번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0번. 자, 그 다음에 얘는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읽어드려야 돼요. 얘는 읽어드려야 되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건너뛸 거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건너뛸 거고 그 기반의 0 기반의 인덱스로 하면 2번, 3번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죠?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2번하고 3번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럼 여기를 2번, 3번.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시고 출력 한번 해볼게요. 4번 데이터 프레임 하고 출력해 보시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나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는 행들 제외하고 그죠? 여기서 지정한 줄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줄은 그죠? 제외하겠다라고 한 것들 여기 제외하겠다, 제외하겠다, 제외하겠다 이런 거 제외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무엇으로 생각을 했어요? 컬럼의 인덱스로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뭘로 생각했어요? 데이터로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동작 맞죠? 요거 하나만 지정하셔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skip rows에는 아까 설명을 보면 인트를 줄 수도 있고 인트들의 리스트를 줄 수도 있다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0이라고 숫자 하나만 주면 한 줄만 제거하는 거예요. 한 줄만 제거하는 거고 리스트로 주면 이렇게 리스트로 넘기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고 건너뛴 스킵할 행 또는 행들의 번호 줄의 번호 줄의 라인의 번호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 줄 번호들의 리스트. 줄의 번호이거나 줄 번호들의 리스트. 라인 넘버, 건너뛸 줄 번호이거나 라인 번호이거나 아니면 그런 줄 번호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건너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요, 얘네들을 건너뛰고, 그리고 실제로 읽어드리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읽어드린 거는 뭘로 생각한다? 컬럼 인덱스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컬럼 인덱스가 아니고 데이터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위쪽에서 첫 번째 행부터 여기 네임즈를 주셔야 돼요. 스킵 로즈도 주면서 그죠? 스킵 로즈도 주면서 네임즈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다 데이터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섞어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너뛰어야 될 행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야 될 행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도 만약에 우리가 컬럼 이름이 없었고 얘도 데이터다. 그러면 그때는 뭐도 줘야 되냐면 names라고 하는 속성도 따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로 주셔야. 되셨죠? 음. 자, 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 파일은요, 그 내용 중에, NA 또는, 또는 비어있는 문자요. 빈 문자요. 리, 문자 열이, 문자 열이 포함된 CSV 파일이에요. 요거는 텍스트. 그럼 할게요. 텍스트.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된 파일인데, 자, 그 파일은 아까 예제 데이터 셋들 중에서 5번 파일입니다. 5번 파일. 자, 원본을 볼게요. 원본을 보시면은요. 원본을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NA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는 쉼표하고 쉼표 사이에 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문자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CSV 파일은 이 쉼표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첫 번째 행에 있는 컬럼의 개수랑 두 번째 행에 있는 컬럼의 개수가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 그리고 열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돼요. 그쵸? 근데, 어, 어떤 행은 컬럼이 4개고, 어떤 행은 컬럼이 2개고, 어떤 행은 컬럼이 3개고, 이런 모양의 테이블 있어요? 이런 모양의 테이블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모든 행에는 똑같은 개수의 컬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여기 2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보세요. 그래서 뭘 맞춰줘야 된다? 쉼표의 개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모든 행에는, 모든 줄에는 쉼표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근데, 어, 값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쉼표 사이에 아무것도 안 쓰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빈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예 NA라고 하는 문자열과 비어있는 문자열이 같이 있어요, 지금. 자, 이런 파일입니다. 이런 파일이고요. 자, 여기도 경로를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경로 복사하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NA, 그리고 빈 문자열, 포함되어져 있는 CSV 파일이라고 했어요. 자, EX 5번이고요. 5번 파일의 경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실행하셔야 되겠죠? 실행하셔야 되고, 자, EX, 죄송합니다. EX 5번, 맞죠? 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EX 5번,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판다스, read, CSV. 이렇게 하시고, 파일 경로만 줘볼게요. EX 5번, 패스.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출력해 보시면, 여기와 여기를 보시면 돼요. read CSV는 문자열 중에서 NA라고 하는 거를 넣을까? 그러니까 값이 안 들어가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쉼표와 쉼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비어있는 문자열도 넣을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출력만 NaN이라고 출력을 하는 건데 값이 없음, 비어 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런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결과를 보면 아, 텍스트 셀로 써드릴까요? 어, read CSV read CSV 함수는 함수는 그 CSV 파일에서 NA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 NAN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 이것도 널로 취급해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써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등의
문자열을 문자열을 널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어 있는 값, 그리고 비어 있는 값, 쉼표와 쉼표 사이에 아무런 문자열도 없는 거. 쉼표와 쉼표 사이에 아무 문자열도 없는 경우, 비어 있는 값도 무엇으로 취급을 한다? 얘도 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전부가 다 널로 취급이 취급이 됐어요. 실제로 인포 한번 볼까요? EX5번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컬럼은 첫 번째 컬럼은 널이 하나도 없어요. something이라고 하는 컬럼. A라고 하는 컬럼도 널이 없어요. B라고 하는 컬럼도 널이 없고 C에는 널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C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행의 개수는 3개지만 널이 하나 있다. 널이 아닌 값은 2개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D, 널이 없죠. 그 다음에 메시지라고 하는 컬럼 보시면 여기가 널인 값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행은 세 개인데 2개씩만 값을 갖는 컬럼이 있다. 어, 얘네들은 널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널이라고 하는 거를 특별하게 다르게 취급할 필요는 없겠다. 비어 있으면 널, 그다음에 NA도 널, 이렇게 자동으로 얘네들은 잘 생각을 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이 말고 아까 4번 네, 주사위 또 스킨 먹었을 때 저희는 지금 네, 여기 데이터는 네, 주석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주석이 들어있는데 네. 혹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다음에 주석이 있는 아, 어허. 네. 제가 그런 경우까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마 그 질문하신 내용이 그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뒤쪽에 만약에 이렇게 하고서 블라블라블라 하고서 뭔가가 있으면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CSV 파일이 형식이 안 맞아요. 그렇죠? CSV 파일은 딱 형식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라인에는 뭐다? 그 뭐죠? 어, 쉼표가 똑같은 개수로 있어야 된다. 값들은 전부 다 뭘로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쉼표로 구분되어야 된다. 물론 세퍼레이터를 쉼표가 아니라 탭이나 어떤 다른 문자열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CSV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형식에 맞춰서 그 파일을 작성해서 서로 공유하기 위한 용도거든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한 줄은 같은 형식이어야만 돼요. 그 형식에 달라지는 부분만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데이터와 구분이 되는 거다라고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표시를 더 해두는 거죠. 스킵하기 쉽게. 스킵하기 쉽게. 그래서 제가 CSV 파일 중에서 이렇게 만들고 뒤쪽에다가 주석을 넣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CSV를 만드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도 그런 게 고려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모든 행에 똑같이 이렇게 샵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아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읽어버리면서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5번에서 오류가 난다고요? 네. 혹시 네. 제가 가사 봐드릴게요. 네. 또,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파라미터 하나만 좀 찾아보고 싶은데, 네.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음, read CSV, 이거 read CSV에 대한 문서입니다. read CSV에 대한 문서고요. NA valu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NA value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해셔블이나 이터러블이나 딕트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터러블이란 얘기는 반복 가능한 타입이란 얘기니까 이거 리스트, 배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딕셔너리 줄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고 그래서 뭐 딕셔너리나 리스트나 배열이나 튜플이나 이런 거 줄 수 있구나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자 여기서는 무슨 값을 설정하는 거냐면 파일에 있는 값들 중에서 파일에 나오는 그런 문자열들이 있겠죠. 파일에 나오는 문자열들 중에서 NA, NAN 이외에 NA와 NAN 이외에 다른 문자열들도 우리가 널로 취급을 해야만 된다면 그런 문자열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아, 뭐 뒤쪽을 좀 볼게요. 디폴트 값으로 다음과 같은 값들은 전부 다 널로 취급을 한대요. 여기 있는 문자열들. 여기 있는 문자열들은 전부 다 널로 취급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뭐, 이렇게 공백 하나도 널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공백이 있어도 널로 취급하고, 비어있는 문자열이 있어도 널로 취급하고요. 이것도 NA죠. NA인데, 샵 NA 이렇게 쓴 것도 널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뭐 IND, 뭐 이것도 널로 취급하고, 얘네들 전부 다, 이런 문자열들은 전부 다 널로 취급한대요. 이게 기본값. read CSV에서 널로 취급하는 문자열들의 기본값이 얘네들을 제외한, 얘네들 제외하고 다른 값들도 우리가 널로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NA values에다가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자열들이 뭐 NA라든가 널이라든가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있죠. 예. 이런 문자열들은 이미 널로 취급하게끔 기본 동작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파일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5번 파일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 파일은 6번 파일은 데이터가 좀 큰 거 이외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7번 파일 보겠습니다. 7번 파일은 A, B, C 1, 2, 3, 1, 2, 3. 좀 평범한 것 같죠? 평범한 것 같은데, 로우 파일 한번 볼게요. 로우 파일. 모든 값들이, 자, 쉼표는 여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쉼표, 이렇게 쉼표 있어요. 자, 모든 값들이 전부 다 또 뭘로 감싸져 있어요? 따옴표로 감싸져 있어요. 자, 그러면 따옴표까지도 데이터로 인식을 할 거냐, 따옴표는 데이터로 인식을 안 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CSV 파일에서 따옴표는 그 실제 데이터로 인식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따옴표 안쪽에 있는 문자들 있죠. 따옴표 안쪽에 있는 문자들만 데이터나 컬럼 이름으로 생각하고 따옴표 자체는 컬럼 이름이나 데이터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판다스의 리드 CSV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왜 따옴표로 감싸는지 아세요? 데이터를? CSV에서 사용하는 관습인데 CSV에서 사용하는 관습인데 데이터들을 쉼표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따옴표로 감싸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숫자를 쓸 때 천자리마다 쉼표 쓰는 경우 있죠. 구분자로. 그죠? 어. 그러니까 파일을 만든 사람이 숫자를 읽기 쉽게 천자리마다 이렇게 쉼표를 쓴 거예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이러면 CSV면 이게 데이터 하나, 여기도 데이터 하나, 여기도 데이터 하나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을 따옴표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따옴표로 값한 거 안쪽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쉼표는 숫자에서 천자리 구분자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따옴표로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CSV 파일을 보다 보면 이렇게 값들을 따옴표로 감싸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따옴표는 데이터로 취급하지 않고 따옴표 안쪽, 죄송합니다. 따옴표는 데이터로 취급하지 않고 따옴표 안쪽에 있는 것만 데이터로 취급을 해요. 이런 경우, 이게 나온 이유, 이런 관습이 생긴 이유가 그 숫자에서 천자리 구분자로 그 쉼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어, 문자열도 마찬가지죠. 문자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근데 쉼표까지가 하나의 데이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컬럼 하나에 들어갔는데 그 컬럼의 쉼표 자체가 데이터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들을 따옴표로 감싸주는 그런 관습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파일이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파일입니다. readCSV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큰 따옴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일 경로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요. 어, 여기서는 값들이 값들이 따옴표 인용부호로 감싸여져 있는 경우. 얘가 7번 파일이었죠. 그래서 EX 7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파일 패스 오픈하고요. 오픈하고 네. 자, 그러면 파일 패스가 만들어졌겠죠. 자, EX 7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리드
CSV 하고서 EX 7번에 패스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네, 이렇게 만들어뒀죠.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들어가죠. 컬럼 이름으로 ABC. 첫 번째 줄은 무조건 컬럼 이름을 사용하니까 그게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그 로우 레이블, 행 레이블은 따로 없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매겨지고 1, 2, 3, 1, 2, 3이 들어갔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과연 여기 있는 1, 2, 3들이 정수로 취급이 될까? 문자로 취급이 될까?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인포를 볼게요. 어. EX 7번 데이터 프레임 인포를 보시면 A 컬럼에 있는 값들도 B 컬럼에 있는 값들도 C 컬럼에 있는 값들도 전부 다 인트. 그러니까 알아서 구분하고 있는 거야. 네. 다운표 안에 있는 게 1, 2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고 있구나. 얘네들은 인트지 하고서 그 변환까지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본 이유는 다운표 인용부호 안에 문자열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숫자면은 인트이거나 플롯이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숫자로 변환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타입 변환을 수행하고 있죠. 누가? readCSV가. readCSV가 다운표 안에 묶여 있지만 다운표 안에 있는 거를 얘는 문자로 생각해야 돼, 숫자로 생각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엄청 잘 만들어진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그런 함수가 read CSV, 보통 CSV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read CSV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 어, 일단 사용하실 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read CSV 하고서 일단은 파일 경로만 먼저 딱 줘요. 다른 거 그냥 옵션 하나도 없이 파일 경로만 주고서 그다음에 에러가 없이 실행이 되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읽었으면 그다음에 read CSV를 했을 때 에러가 없었으면 그러면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를 봐요.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면 앞에서 5개를 출력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면 컬럼 이름으로 들어가야 될 게 컬럼 이름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컬럼 이름이 없었는데 데이터에서 컬럼 이름을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 이 예제들은 CSV 파일의 크기가 작아요. 기껏해야 몇 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파일을 먼저 열어보고 파일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아규먼트를 먼저 세팅하면서 우리가 리드 CSV를 호출을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파일들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녀석들은 파일 하나가 수십 메가, 수백 메가는 장난이에요. 그런 파일들은. 얘네들을 만약에 뭐 텍스트 뷰어, 뭐 메모장이나 어떤 그 편집기로 열겠다 그러면 여는 데만도 시간이 뭐 1, 2분이 걸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CSV 파일,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read CSV를 먼저 해요. 얘 속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메모장이나 이런 거에서 CSV를 파일을 직접 여는 것보다 파일 열고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프레임 먼저 만들고
헤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앞에서 만들어진 5개 정도만 먼저 딱 행을 출력을 해봐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고, 아,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뭐 컬럼 이름이 잘못됐구나. 아니면은 데이터들이 뭔가 좀 이상하구나. 그러면 그때 파라미터들을 바꿔가시면 돼요. 네. 뭐 세퍼레이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세퍼레이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컬럼 이름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네. 그래서 그렇게 에러가 나거나, with CSV가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그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의 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경우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저는 그런 거를 보면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일 경로만 먼저 주고 read CSV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시고요. 만들어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뭐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separ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라든가 뭐 주석을 제외할 때는 뭐를 하겠다라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몇 가지만 세팅하면 또 나머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 간단한 파일들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함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텍스트로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CSV 파일이 있어서 CSV 파일을 읽고, 읽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판다스에서, 그죠? 판다스 모듈에서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반대 경우가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파이썬에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쓰기죠, 쓰기. 여기서는 여기서는 파일을 읽어서, 그죠?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고, 반대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거를 CSV 파일로 쓰고 싶다. 자, 이때는 무슨 함수를 쓰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to CSV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앞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제가 써드렸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메서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하고서 데이터를 그냥 바로 만들게요. df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규먼트로 데이터라고 하는 걸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규먼트로 데이터 딕셔너리 딕셔너리 컬럼을 2개만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이런 거 했었죠. 난수로 만들었던 거긴 하지만, 날짜 이렇게 하고서 1, 2, 3 이렇게 하고 3개만 할게요. 그 다음에 price 이렇게 해서 어, 가격이 뭐 0.5, 1.1, 0.9 뭐 이런 식으로 세, 여기도 3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자, 얘를 CSV 파일로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df.to
CSV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규먼트 볼까요? 패스를 주면 된다 그래. 패스를 주면 된다 그러죠. 그죠? 패스를 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저장할 파일 이름을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저장하겠다라고 저장할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세퍼레이터는 뭘 쓸 거냐? 쉼표가 기본값. 당연히 CSV니까 쉼표가 기본값이겠죠. 쉼표가 기본값.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경로 하나만 줄게요. 여기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 점 CSV 이렇게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실행했는데 아무런 바뀐 게 없죠. 출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에 저장됐을까요? 여러분들 콜앱 폴더에. 콜앱 폴더에 테스트, 여기 폴더 모양 아이콘 있죠. 폴더 모양 아이콘. 여기 클릭하시면 만들어진 거 있죠. 테스트, df, csv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콜앱은 연결이 해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작성했었던 여기에 썼던 파일들은 다 지워지죠. 다 없어져 버리죠. 그죠? 남아있지 않아요? 어디다 저장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콜앱 연결해서 그죠? 콜앱 연결해서 죄송합니다. 콜앱이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 하나를 지정하고 그 폴더에다가 파일 이름 줘서 저장하게 되면 언제든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다시 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파일 한번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day, price, 그 다음에 1, 0.5, 2, 1.1, 3, 0.9 여기 행번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 행번호 012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두 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2CSV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행번호까지 같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행번호까지. 네. 그래서 read CSV, 말 그대로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반대로 데이터 프레임을 CSV로 저장할 때는 to CSV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엑셀 파일 하나만 볼게요. 엑셀 파일은 저희가 로 파일을 직접 볼 수는 없고요. 확장자가 여기 XLS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클릭해 보시면 기터브에서는 요거 안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엑셀에 대한 그 뷰어가 없기 때문에 기터브에서는 얘를 볼 수는 없지만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로라고 하는 거 있죠? 로를 클릭을 해버리면 그냥 다운로드가 돼버립니다. 다운로드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링크를요, 이 로우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링크 주소를 복사하세요. 메뉴 중에 이런 메뉴가 있어요. 로우 버튼, 이게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잖아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그 버튼이 어떤 링크로 간다라고 하는 링크 주소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요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콜앱으로 올게요. 콜앱으로 오시고 여기서는 엑셀 파일 읽기라고 할게요. 그냥 패스라고만 할까요? 파일 패스라고 네. 파일 패스라고 할게요. 컨트롤 V 해보세요. 컨트롤 V 해보시면 네. github.com 뭐 이런 식으로 ref 어쩌고 엑셀 파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고요. 실행하시고 엑셀 df라고 할게요. 엑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함수를 다른 걸 찾으시면 돼요.
뭘 찾으면 될까요? 얘는 CSV 파일이 아니죠. 무슨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이죠. read 엑셀 쓰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에 경로 주세요. 경로 주시고 엑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 컬럼 이름 들어가고요. 컬럼 이름 들어가고 행 번호들 들어가고요. 1, 2, 3, 4, 헬로우,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얘네들 쓸데없는 거 들어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쵸? 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엑셀 파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이 행 번호가 들어가 행 번호가 만들어져 있는 엑셀 파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행 번호를 행의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데이터로.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엑셀 데이터 프레임 2번이라고, 두 번째라고 할게요. read 엑셀 사용하시면 되고요. 파일 패스를 주는 것까지는 똑같겠죠? read CSV에 있었던 그 파라미터 이름하고 똑같은데 인덱스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 컬럼. 0번째 컬럼이 인덱스다. 여기. 요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인덱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이게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012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도 없어서 그죠? 여기는 빈칸이란 말이에요. 빈칸. 음. 빈칸이어서 컬럼 이름도 없어서 언네임, 이름 없음, 무명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컬럼 이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얘는 인덱스 컬럼이다. 행 번호다. 행 번호가 들어간 거지 데이터가 아니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컬럼 이름들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그 데이터로 취급을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CSV나 리드 엑셀이나 사용하시는 방법은 비슷비슷해요. 그죠? 비슷비슷한데 뭐 이렇게 읽어보고서 리드를 먼저 해보고서 데이터 프레임의 앞쪽에 몇 개를 이렇게 출력을 해봤을 때 어? 얘네들은 좀 이상한데? 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파라미터를 고쳐볼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넣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CSV 파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엑셀 파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인덱스 컬럼의 의미는 read CSV나 read 엑셀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까 글쓰기에서요. 네. 한가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요? 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판다스 모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메서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다. 그런 의미로 써드린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은요, to CSV하고 검색을 하면 판다스 모듈 데이터 프레임 to CSV 메서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 관습 따라가지고 그냥 써드린 거예요. 얘는 판다스 모듈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다. 이렇게 쓴 거고요. 이거는 판다스 모듈에 있는 함수다. 함수다. 그래서 얘는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셔야 돼요. 얘는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시는 게 맞고 우리가 이렇게 호출했었잖아요. 이렇게. 어. 근데 얘는 호출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df가 뭐냐면 여기서 df의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죠? df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한 메서드다라는 뜻이.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리드는 그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한번 저희가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또 자주 사용되는 것, 지금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 데이, 이건 날짜 포맷이고요. 날짜 포맷이고, 여기 있다. 인코딩.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read CSV에, read 엑셀에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read 엑셀이나 read, 없나? 네.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기본값이 UTF-8이에요. 근데 UTF-8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텍스트 파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코딩 타입이 있을 수가 있고, 어, 그다음 뭐 EUCKR이라고 하는 그런 인코딩 타입이 있고, 그래서 파이썬에서 사용되어지는 인코딩 이름들이 여기 쭉 제공이 되고 있죠. 어, 여기에 뭐 ASCII, 빅5, 뭐 CP237, CP45, 뭐 437, CP500,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윈도우스 1252, 뭐 이런 거 있고, 웨스턴 유럽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코리안 이렇게 돼 있죠. EUCKR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글자들이 깨져 보이더라. 한글이 안 보인다거나 뭐 영어가 안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깨져 보인다더라. 그러면은 무슨 파라미터를 바꿔보시면 되냐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바꿔보세요. UTF-8이 기본이니까 UTF-8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한글이 깨져 보인다, EUCKR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EUCKR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중국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일 수도 있겠죠? 중국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중국어 인코딩을 시도해 보시고. 서유럽어들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어나 이런 쪽의 언어들 보면, 그 알파벳 위쪽이나 아래쪽에 뭔가 첨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상 기호라 그래가지고. 음. 그런 것들이 깨져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CP1140이라고 하는 거를, 얘는 IBM이구나. 죄송합니다. 얘는 IBM이고, 윈도우스. 그래서 CP1252라고 하는 그런 인코딩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런 깨져 있는 것들이 제대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깨져 보인다라고 할 때 인코딩을 바꿔보자. 인코딩을 바꿔보자. 네. 대부분은 UTF-8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글 EUCKR, 그 다음에 서유럽어 CP1252, 1252, 뭐 이런 것들 시도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글자들이 깨질 때. 깨질 때. 네, 그래서 리드 CSV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네, 그리고 질문 더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15분, 네, 5시 15분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